예, 이번 한 주가 대체적으로 이제 조정권역의 흐름들을 예상합니다. 이번 주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무엇보다도 미국 증시, 빅테크들이 잘 가면서 미국 증시가 강한데요. 네네. 주말에는 미국 증시 조금 숨고르기 들어갔고 오늘 미국 증시 휴장입니다.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 전망부터 좀 해주세요. 네, 금요일은 내만여의 날이라 해서 좀 네. 변동성이 있었고요. 오늘 또 마침 미국은 노예 해방의 날이라고 네. 해서 휴장이라 그러니까 그걸 앞두고 또 이익 실현 내지는 좀 최근에 급등했기 때문에 좀 피로감이 좀 반영된 주가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그 전날에 좀 많이 올라서요. 좀 낙폭이 조금 1% 가까운 됐고 나머지는 0.5%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주 말에 미국의 장이나 한국의 흐름을 봤을 때는요, 크게 이젠 그 골디락에 대한 스토리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한다? 이 정도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골디락 아시다시피 뜨뜻미지근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네. 너무 흥분하지도 않고, 너무 또 비관하지도 않고, 그럴 때는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올라갔으면 쉬어가고, 또 맞으면 좀 들어오고 이러는 네.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그때는 차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그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몇 가지 지수가 나온 게 있는데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예.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좋아졌겠죠. 그렇죠? 좋아질 거를 봤는데 좀 더 좋게 나왔다. 그 다음에 유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CPI나 보다시피 인플레 기대도 낮아졌을 거라 봤는데 좀 더 낮았다. 퍼센트로는 인플레는 3.3% 내려왔네요. 소비자 심리 지수는 63.9 예비치긴 합니다만 이렇게 보니까 그냥 괜찮네. 네. 이 정도로 보는데 주가는 지금 그 전에 많이 올라서 네. 이 시즌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이제 골디락스에 대해서 끄떡끄떡한다. 네, 이해한다. 그런 그죠? 얘기죠. 네. 저는 원래는 마이 헤드 했는데 네.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로 헤드로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과매수다. 네, 그렇게 볼수 과하다 있어요. 이런 네.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전략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체크해야 될 체크 포인트하고요. 전략 좀 세워주세요. 전략은 일단 주가가 많이 빠지면은 기술주하고 조선주를 낙폭으로 좀 매수를 하시고 국내에서 기술주, 조선주. 예. 네. 그리고 이제 실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2분기 이렇게 1분기가 바닥이면서 2분기, 3분기가 좀 개선되는 주식이 있을 겁니다. 네. 섹터 관계없이. 네. 오늘도 개별 주식에 한두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그런 턴어라운드 개별주하고 믹스를 해가지고 사 들어가시면 되는데 단기 많이 올랐으니까 네. 사 들어가는 타이밍을 조금 스프레드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술주, 여기서 기술주로 하면 반도체나 IT 이런 건가요? 아무래도 반도체가 앞서 있고요. 네. 디스플레이도 조금 관심이 가질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 예. 이런 쪽하고 조선주에서도 약간 이격이 좀 조정되는 걸 봐서 약간 더 들어가도 조선주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요. 네네. 그죠? 네. 당분간 다른 섹터보다도 네. 언더퍼폼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예. 절대 가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30% 올랐으니까 향후 올라갈 때 각도는 조금 수그러들 수 있어도 다른 주식이 5% 오르는데 우리 주식이 마이너스 5%고 이럴 네.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반도체 주식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많이 빠지면요. 계속 빠지면은 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일단 어쨌든 간에 기술주, 조선주 이격 조정시 들어가고 네. 개별 주식에서 매우 셀렉티브하게 들어가면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 주 일정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쉬니까 미국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나라도 조금 이슈는 있는데 내일 중국이 부양 정책 주말에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 주 중국 얘기를 부쩍 얘기합니다. 그동안은 워낙 기대가 없었는데요. 그렇죠. 이제 금리 인하 이제 곧 한다면서요. 그다음에 네, 네. 부양책 이런 기대감이 좀 스멀스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주식이 이제 더 빠지지는 않고 네. 이제 암중모색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우리도 암중모색해야죠. 예. 예. 그래서 LPR이 이게 론 프레퍼런스 레이션인데 1년물이 한 1%, 0.1%, 5년물도 0.1% 빠질 걸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장중에 좀 플러스 효과 야기를 지금 기대하고요. 그다음 파월이 일주일 사이에 무슨 특별히 바뀌지 않겠습니다만 하원에서 발언한다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주말에 있었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5년 만에 중국 같죠. 예. 네네. 지금 왕이 외교부 최고하고 오늘 만나는지 안 네. 모르겠는데 시진핑 안 만나더라도 뭔가 좀 구체적으로 코멘트가 나오길 기대하는 거죠. 최소한 오늘도 어저께 나왔습니다만 최악의 파권 오해로 오판하지 않기를
이런 개념으로 간 거라고 하니까 그 특별한 게 없더라도 나쁘진 않은 코멘트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경기 부양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80조 월스트리트저널에 간 주말에 나왔었거든요. 특별 채권을 발행한다는데 그게 이제 확인되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성장률이 가장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3분기로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중국이 과연 부동산에 구체적으로 어떤 소비 진작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넘버를 제시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좀 주가가 좀 암중 모색을 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네, 오늘 가장 좀 특이한 거는 사실 어느 증권사에서 쓴 건데 다음 주입니다. 네. 미국이 이제 유일하게 내관까지는 아니어도 약한 고리가 약한 은행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행 쪽에 테스트한 거,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데 그 결과가 나온대요. 예. 한 22개 정도, 23개 은행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한번 검사를 해서 나오는 게 다음 주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에 나온답니다. 이거 좀 단기적으로 좀 어텐션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이 은행들의 추정 손실 금액보다도 만약에 손실이 더 낮다 그러면 낮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낮으면 금융시장 불안율이 하락하는 거니까 좋은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은 다시 한다는 얘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7월 달에 그러면 성장주가 조금 이격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소지가 있는 거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추정 손실이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면은 그러면 긴축 강화를 좀 안 해서 7월도 금리 멈추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성장주가 강세를 일으키는 약간 bad is good, good is bad 이런 개념으로 갈 소지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미국의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의 넘버가 차이가 크면은 거기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어떻게 하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섹터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오프닝 얘기하면서 맨날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시장의 뷰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반도체와 순환매. 그러니까 반도체가 핵심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원탑으로 있고 나머지 섹터들이 돈다는 네. 그런 반도체에 대한 믿음들이 시장에서 강건한데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조정이 좀 나오고요. 하이닉스가 3.7%니까 조정이 좀 큽니다. 네, 그죠? 네, 소부장들도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흔들리는 구간에서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네. 빠지는 것 같고요. 공매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삼성도 빠지는데 저는 봤을 때 올해 넘어가기 전에 13만 원 우리 전고점 작년에 했던 13만 몇천 원 그 전고점 하이닉스요? 네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 보고요. 삼성이 하이닉스가 13만 원대 못 가면은 하이닉스 4만 원, 8만 원 못 가죠. 그러니까 삼성이 먼저 하이닉스가 먼저 가고 삼성이 따라가는 거고 만약에 조정이요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엔비디아가 앞서가거든요. 엔비디아가 앞에서 한 10% 이상 조정을 받아서 옆으로 기간 조정 가면은 그러면 동반 하락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이닉스 삼성전도 한 10% 빠질 수 있어요. 고점에서. 이게 그거 오늘 30% 토해내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꺾이지 않는다면은 근본적으로 삼성하이닉스가 근본적으로 꺾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다만 또 실적이 금방 개선되는 건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아마 이번 달에 다음 달에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뭔가 얘기할 때 또는 이번 달 말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할 때 무슨 얘기할 때 그때까지 좀 조용하게 지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가라는 건 원래 실적 확인되기 전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올라갔던 거에 일부분은 조정이 있더라도 추세적으로 10%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장이 거꾸로 가면 20% 이상 가면 조정이라 하잖아요. 네. 반도체는 빠르기 때문에 10%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엔비디아가 그렇게 안 빠진다면은 조정은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돼야지 뒤에 말씀드릴 개별주에 대한 얘기가 네.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반도체, 기술주, 조선주 또 실적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하니까요.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이렇게 약간 좀 전체 시장보다는 섹터 내 종목으로 전략들이 좀 압축돼가는 분위기이고요. 그런 가운데 또 이제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 쭉 서치를 하시잖아요. 좀 잡히는 종목 오늘 어떤 겁니까? 네, 반도체만 말씀드리면 딱 보십시오. 오늘도 보시면 안 빠지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 동진 세미케 같은 건 안정적이라서 안 빠지거든요. 예. 근데 다른 주식들이 막 난리 갈 때는 올라가지도 않죠. 무거운 주식인 거예요. 반면에 오늘 PSK 홀딩스는 사실은 지난주에 나왔어야 되는데 지난주 우리가 제가 안 나와서 그런데 네. 오늘도 10몇 %서 지금 6일 동안 80% 올랐거든요. 예. 이 오늘 따라가긴 애매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드리려다가 김새서 말씀 못 드리는 건데 네. SNS 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항상 말하는 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이런 얘기네. EUV 장비가 구매를 좀 덜한다. TSMC가 이런 얘기 오늘 기사 나오면서 이게
직격탄을 맞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약간 특징이 다르다는 거고 하이닉스가 주가가 못 갈 때 하나마이크론이 근본적으로 계속 가기는 어렵거든요. 네. 거꾸로 하이닉스가 주가가 버텨주면 하나마이크론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프락시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알아서 자기가 위험을 감수한다면은 주가 조정 많이 받는 거를 사는 거고 그렇지 않고 안정적이라면은 여기 있잖아요. 월덱스나 동준세미케를 가져가는 건데 이 모든 것의 근본은 삼성하고 하이닉스 주가가 뭐 3% 5% 조정받고 계속 가면은 그날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못 간다. 이걸로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이런 거 넘어가서 반도체 말고 새로운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종목 쭉 리뷰를 해주시니까 좋아요. 예. 네네. 그리고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 개별 종목은 이제 태경 케미컬이라고 벌써 일주일 전이긴 한데 탄산수 아시죠? 우리 저기 아이스박스. 네네. 여름철 되면 아이스박스에 맞아요. 들어가는 거. 네. 이게 액체 탄산을 한번 79도에서 영하 79도로 더 냉각시켜서 하는 게 액체 탄산이거든요. 액체 탄산은 사실 이산화탄소 가져와가지고 정제하고 만든 게 액체 탄산이에요. 그래서 액체 탄산 만든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름철 주가가 오르죠. 옛날에 그 백신 같은 경우 저온에서 수송해야 된다 그럴 때 그때도 좀 이슈가 됐었던 맞습니다. 기업이에요. 예. 근데 그런 회사가 한국에 몇 개 있는데 네. 우리가 한 30% 마켓쉐어하고 그냥 꾸준한 회사고 뭐 기술력이 엄청나게 얘네만 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런데 주가가 그래서 싸죠. 근데 이번에 나온 주로 게 지금 그럼 어디 써야 된다는 네, 거예요? 매출의 60%는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네. 액체 탄산이요. 예, 매출 60% 조선 용접했어요. 아 그렇군요. 배 만들 때 용접할 때 이게 쓰인답니다. 네. 막 매출의 60% 조선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선주가 관련돼요. 조선 좋죠. 예, 그래서 조선 용접용 액체 탄산 수요 증가 이게 가장 큰 겁니다. 뭐 더 말씀드릴 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래서 근데 조선소 중에서도 얘가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 대우조선해양이 들어갔는데 삼성중공업은 못 들어갔는데 작년 4사분 삼성중공업이 들어갔어요. 이 현대, 대우, 삼성을 다 갖고 있으니까 조선으로 들어가는 거 수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또 판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 탄산 가스 제품이 그 마진도 올라가서 마진이 무려 20% 넘습니다. 조그만 주식인데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뭐가 되죠? 드라이 아이스 그렇죠. 수요가 드러나죠. 근데 팬데믹 이후에 이것도 또 서플라이 디맨드가 믹스가 잘못됐다는 게 우리 입장에 좋아가지고 단가가 올라갔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좋은 거죠. 그래서 탄산을 가스를 사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때 정유화학 공장이 약간 놀기도 해가지고 수급에 이슈가 있었는데 이건 그것도 없어요. 수급도 좋고 가격도 올라갔고 조선 용적으로 많이 쓰이고 여름철 맞이하고 뭐 일석삼조의 시기를 맞았다고 봐서 주가가 지난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오늘도 강한데요. 네네. 네. 근데 네. 또 하나 여기 말씀 안 드렸는데 반도체용 있잖아요. 네. 반도체 세정할 때 이게 액체 탄산이 쓰이는데 우리가 못 들어갔거든요. 못 들어갔는데 그 경쟁사 말고 세 번째 그 서플라이로서 이게 또 콜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서 삼성의 그 반도체 세정으로도 들어갈 가능성이 올해 하반기에 있어서 이래저래 모멘텀은 여름 지나갈 때까지 상당히 강할 것으로 예상돼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 또 우리가 챙겨봐야 될 이슈들 한 주간의 주간 전략 관심 종목까지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 김장열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